리츠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리츠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AMC라는 데가 리츠를 운용한다. 리츠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는 거죠. 이 임대 수입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 리츠 회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당할 수 있는 배당 재원이 대표적인 게 임대 수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이제 부대시설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츠는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몇 개는 매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각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용이 빼야 되겠죠. 뭐 다양한 부대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부대 비용 빼고 이 부분이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기본 구조 자체가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을 배당으로 간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은 규제는 하지만 리츠는 오히려 더 장려하죠. 한국도 리츠를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뭐 리츠에 대한 이 카테고리 보시면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가 뭐 일찍 리츠를 시작을 했고 시가총액도 보시면 뭐 미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츠의 이 구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 투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나 그 이상은 선순위 대출입니다. 결국 이제 선순위 대출의 부분이 빚인 거고 자본은 내가 일부만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츠 투자자는 자본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본. 이 자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대 수익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금리 변동에는 더 취약할 수 있다. 미국 리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뭐 리츠 하나 자체에 굉장히 많은 자산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개별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리얼티 인컴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그 심볼이 그냥 O죠, O. 여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얘네들이 북미하고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12,200개의 분산 투자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리츠 하나는 뭐 두세 개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분산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1,24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차율이 99%가 되고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O라는 이 종목이요. 리얼티 인컴. 그래서 S&P 500 배당 기족 인덱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4.7% 정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괜찮다 싶은 이 리츠 하나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리츠 하나가 굉장히 많이 분산 투자가 돼 있고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리츠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섹터예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 미국 우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선주 또는 이제 배당 우선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우선주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채권처럼 확정 배당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이 우선주 종목의 이름에 아예 그 얼마를 주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PFF에 들어가는 이제 그 우선주 중에 하나인데요. 웰스 파고 앤 컴퍼니 7.5% non-cumulative perpetual convertible preferred registered 뭐 이렇게 나옵니다. 7.5%의 연 수익을 준다. 분기 배당인데 지난 분기에 주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못 벌면 누적적으로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non-cumulative인데 7.5%를 연으로 주게 돼 있는데 지난 분기에 번 게 없어. 그러면은 지난 분기 것까지 이번 분기에 합쳐서 주는 게 이제 큐뮬레이티브고요. 이번 분기에 안 준다. 이게 이제 non-cumulative랍니다. 비누적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블, 그 보통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선주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미국 분들도 사실 이거 개별적으로 우선주 분석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ETF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는 한국에 생각하는 우선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누적 배당도 있고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쿠폰이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선주, 주주 총회를 통해서 뭐 몇 퍼센트 주는 그런 형태의 우선주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쿠폰이 정해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우선주별로
신용 등급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하시는 건 어렵고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거 고배당 지도라고 해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팀에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고 왼쪽이 이제 변동성입니다. Y축이. 그래서 변동성 200일 변동성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쪽이 뭘까요? 모기지 리츠. 일반 리츠는 안 되고 모기지 리츠.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변동성도 높다는 거죠. 변동성도 높고 어떤 리스크를 또 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이나 BDC, 모기지 리츠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리츠는 여기 있죠. 일반 리츠는 보통 한 3,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다. 그래서 일반 리츠는 그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배당 수익률도 낮고 변동성도 낮은 거는 채권이겠죠, 채권. 그래서 요런 카테고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맵을 보실 때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지가 않다. 배당이 높을 때는 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는 거고 요런 형태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